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완전히 공포에 빠진 순간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발상 투자와 글로벌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세상에 보여준 투자자, 존 템플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이 극에 달할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의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분석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명문 예일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를 배우며 투자에서 시야를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훗날 국경을 넘는 투자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1939년에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자 미국 주식시장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기 바빴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인 회사들까지 포함해 단돈 1달러에 104개의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그 주식들은 대부분 회복을 넘어 폭등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군중이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이다. 템플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다른 투자자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 유학 시절부터 세상은 넓고 기회는 전 세계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주식만 매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템플턴은 국경을 투자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그는 템플턴 성장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 펀드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심지어 신흥국까지 투자처를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들어설 때는 과감히 일본 기업 주식을 매수했고 유럽이 전쟁이 상처에서 회복될 때에는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어느 나라에 있든 사야 한다. 글로벌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나라에 나눠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국가별 사이클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더라도 다른 나라는 성장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 점을 활용해 한 지역이 어려울 때 다른 지역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ETF, 해외 분산 투자 전략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템플턴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불균형하다. 그 불균형 속에 기회가 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정치 상황, 산업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할 만한 나라의 시기를 포착했고 때로는 미국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템플턴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두 가지 감정은 바로 탐욕과 공포입니다. 탐욕은 시장이 급등할 때 투자자를 무리하게 매수로 몰아넣고 공포는 시장이 폭락할 때 좋은 주식을 헐값에 파게 만들게 됩니다. 템플턴은 시장이 과열되면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들릴 때 그는 조용히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그는 냉정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즉, 역사를 보면 모든 버블과 붕괴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런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긴 호흡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템플턴은 투자할 때 최소 3년에서 5년, 때로는 10년 이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았고 기업의 본질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3년 오일 쇼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석유 관련 주식을 매도하며 현금화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반대로 저평가된 에너지 기업과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어주를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위기가 끝난 후 10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를 평생 실천했고 그 결과 역발상 투자와 글로벌 분산의 대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